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방금 EOS 예측을 성공했다는 영상을 찍었고요. 이번엔 비트코인 가격 예측에 대한 영상을 찍어볼게요. 비트코인 영상은 사실 조회수가 높아서 그런지 더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일단 비트코인은 이 가상화폐에 없던 분들, 생소하신 분들도 아는 거니까 EOS는 사실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공격을 당한 것 같고, 기억에 나는 댓글들이 뭐 내년에 비트코인 200만 원 갈 거다, 뭐 물려서 지금 이자를 이렇게 자위 방송하는 거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고, 어, 마치 화폐는 국가가 인정한 화폐가 굉장히 무결점이고 좋은 것처럼 아직도 주장하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 분들은 솔직히 비트코인에 투자하실 필요가 없어요. 투자하실 필요가 없고, 비트코인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비트코인 가격 변화에 대한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비트코인이 이만큼 위험한 거예요. 비트코인 지금 17,000달러를 찍고 있고요. 원래 가치가 없던 게 17,000까지 이렇게 됐어요. 주식하던 분이 이 차트를 보고 뭔 생각할까요? 여러분 누구라도 이 차트를 보면 어떤 생각할까요? 여기서 17,000불에 살까요 말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차트만 보면 당연히 안 사야죠. 저라도 안 삽니다. 비트코인은 차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고요. 투기를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남이 이걸 더 높은 가격에 사주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저는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한국 고위 공직자 분들이 있는데, 그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진짜 비자도 모르고 하는 소리고요. 그런 투기로서 사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다른 알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거래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은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이런 블록체인의 달러예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왜 이렇게 자꾸 올라가느냐? 이 달러 가치가 왜 올라가냐면 숫자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러면 이 투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한 속도가 그냥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유동성이 커가지고 뭐 화폐의 가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거꾸로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 마치 비트코인의 차트와 굉장히 닮았죠. 굉장히 닮았는데, 신기하게 이거는 미국의 달러 발행량 차트입니다. 달러를 프린팅하는 차트고요. 굉장히 비트코인 차트랑 닮았죠. 이 말은 뭐냐면 경제의 총 그 시장 자체는 엄청나게 로그 함수를 현재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금융이라는 게 그런 건데, 여러분이 뭐 1억짜리 집이 하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은 1억에 팔고 1억에 사고 이런 생각만 하겠지만, 이 금융가들은 이걸 가지고 파생 상품을 만들고 빚이 있는 다른 집이랑 묶어 가지고 이걸로 파생을 또 만들고, 이게 오른 거에 또 걸고 이게 떨어지는 거에 걸고 믹스해서 또 팔고 마진을 붙여서 또 팔고 레버리지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의 가치는 1억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 갖고 있는 집의 가치는 1원인데 이게 금융시장에 가면 한 100배 정도의 가치로 커져요. 이걸 뻥튀기 하는 짓을 하는데요. 비트코인은 지금 아직 그거를 시작을 안 했어요. 그것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마치 비트코인이 막 현재 투기 열풍이다. 물론 투기 열풍 한국에선 맞아요. 세계적으로 투기 열풍일까요? 세계적인 돈이 비트코인이 지금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달러가 1달러가 가치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단순히 달러를 더 많이 찍어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점점 커지는데 달러를 그냥 계속 더 찍어내니까 전체 달러의 양은 늘어나는데 1달러의 가치는 그대로거나 떨어져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달러를 찍어내는 미국 조폐부인가?
네, 아무튼 그 찍어내는 거기가 미국 정부 부서가 아니고 사설기관이라고 다들 알고 있죠. 네, 그런 곳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그게 사실 금융 세력이죠. 그런 곳들이 이득을 보는 거고요. 현재까지의 기존 그런 주류 세력들이 그 달러를 신봉하고 그거에 순응했다고 해서 저희가 굳이 비트코인을 배척할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아, 얘네들이 주류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공격하면 비트코인이 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타당한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렇지만 시카고 상품에서 일단 비트코인을 승인한 것 자체가 얘네들이 생각을 바꿨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비트코인을 그냥 언론으로 죽이고 이러는 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것 같다. 언론으로 열심히 우리가 막 사기라고 폰지 사기고 막 이렇게 욕을 해봤는데 사람들이 계속 사는 거야. 그러면 이걸 상품에 넣어서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돈을 벌자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기득권 금융권의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생각에는 이 파일을 훨씬 키워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 뭐 비트코인이 이 뭐 뉴스 보면 뭐 코인 대부분이 뭐 80%의 코인이 대부분 뭐 몇 지갑에 나눠져 있다. 이거는 사실 대부분 잘못된 이야기고, 물론 부의 집중이 일반적인 부의 집중보다 더 심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절대 코인이 미래를 다 평등하게 만들어줄 도구고 모두 행복하게 만들어줄 도구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래 공상과학 서술을 보면 초거대 그룹 기업들이 온 세상을, 지구 전체를 지배를 하고 빈부격차가 더 커진 어떤 미래 세계를 자주 보셨을 거예요. 공상과학 소설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가상화폐나 이런 암호화폐들은 그것의 시초일 수 있거든요. 암호화폐는 부의 빈부격차가 현실 세계보다 더 커요. 그게 맞아요. 그게 이상향으로 간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미래 기술이고 미래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저도 생각해요. 미래를 빨리 알고 여기에 빨리 투자한 사람들만이 그런 로봇들이 인력을 대체하고 빈부격차 극심해졌을 때 본인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한 거고요. 단순히 차트를 보고 남이 이걸 더 비싸게 사주겠지 이런 마인드로 산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게 올라도 별로 팔 생각이 없어요, 비트코인이. 그리고 물린 적도 처음에 샀을 때는 그래 물렸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제가 샀던 시점까지 떨어지려면 많이 떨어져야 돼요. 정말 많이 떨어져야 돼요. 거의 뭐 어떤 식의 비트코인에 대한 견제를 해야 그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떨어져야 되니까 저는 별로 물린 거나 이런 건 걱정을 안 하고, 아무튼 간에 그 썰전 방송 보면 박형준 교수님이 나름 암호화폐를 변론하는 측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아직 막차는 끝나지 않았다와 이제는 내려갈 거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두 가지 주장 다 아니거든요. 저는 파티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저는 이 주장이고요. 막차로 타자,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한국이 아주 빠른 속도로 여기에 이제 들어왔지만 사실 아직 들어올 돈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하고, 모르겠어요. 뭐 내가 날릴 수 있는 금액에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뭐 전 재산을 털어서 집어넣은 건 맞지만 이 금액을 다 날린다고 해서 당장 뭐 제가 한강에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좀 여유자금을 넣은 거죠. 그러면 저는 제 예측에 확신이 있고 저는 돈을 뺄 생각이 없고요.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거나 비트코인 투자했거나 오래 투자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저랑 마인드가 같아요. 이 사업에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이게 100만 원일 때도 비쌌어요. 100만 원일 때도 엄청나게 비쌌어요.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100만 원일 때도 안 샀죠. 2천만 원인데 왜 사요, 그걸? 그러니까 그분들은 계속 안 사시면 돼요. 가격이 얼만큼 돼도 언젠간 떨어지겠지. 언젠간 이건 허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분들은 안 사시면 되고, 제 영상에 그냥 댓글도 그냥 안 다시면 돼요. 굳이 저는 제 주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비트코인이 너무 싫고 그러면 그분들은 뭐 비트코인 반대 방송을 하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근데 그런 방송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 비트코인이 뭐 10만 원일 때부터, 사실 처음 비트코인이 생겼을 때 1원이 안 됐다고 했잖아요. 하나에 0.9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비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0.9원 어떻게 그 프로그램 풀어서 준 거를 0.9원이나 돈을 측정하냐, 이건 돈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때부터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 주장을 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0.9원짜리가 2천만 원이 됐으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의 차이인데, 이게 투기로 보시면 안 하시면 돼요. 안 하시고, 뭐 국가에서 뭐 제재도 뭐 오늘 발표가 됐는데 그것도 이따 얘기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200만 원을 간다고 막, 일단 요즘 최근에 새로 들어온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 상승장과 하락장에 대한 개념부터 일단 없는 것 같아요. 보시면 비트코인은 아직 하락장이 온 게 아니에요. 하락장이 온 게 아니고요. 한국은 많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17,000달러에서 12,000달러로 떨어진 거고요. 12,700이 저점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깨알같이 자랑을 좀 하자면, 제가 딱 비트코인 예상을 3가지 올렸어요. 첫 번째, 이 저점 예측을 여기, 이건 거의 12,700 거의 맞췄어요. 12,700. 사실상 12,500 약간 위니까 12,600, 12,700 이 정도가 저점이어 잡은 건데, 이건 사실상 저점 맞췄다고 보고, 이거는 오린간님이 그려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결이님이 그려준 건데, 이것도 12,000불. 그러니까 12,100, 12,100 정도가 저점이라고 봤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저점이라는 건 이제 단순 저점이고, 이게 저점이라고 예측했다고 해서 제가 이걸 판 게 아니에요. 요 위에서 뭐 2,400만 원에다 팔아가지고 내가 이 12,000원대 새로 산 거, 이게 아니고 그냥 들고 있는 거예요. 들고 있고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차트를 올려줬던 분들이 또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오랭가니님이나 이제 뭐 결이님이나 다 저랑 같이 이제 얘기를 하고 예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차트도 안 그려요. 전 비트코인 차트는 안 그려요. 전 알트코인 차트만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 그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맞춰도 뭐 돈을 얻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허락을 해서 이제 빌려왔던 거고, 차트를 안 그린 이유는 뭐냐면, 이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지만 아예 안 팔아요. 떨어질 때 그냥 제가 뭐 단타 친다고 항상 먹는 것도 아니고 언제 다시 복구될 줄 모르는데 뭐하러 팔아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데. 귀찮았으면 안 팔고요. 여러분도 하다 보시면 대부분 비트코인을 안 팔게 될 거예요. 그게 비트코인이 달러잖아요. 기축통화잖아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게 솔직히 저는 원하는 달러를 들고 있는 거 더 안전해요. 제 느낌은, 제 심정적으로는 더 든든하고 더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비트코인이 무너질 확률보다 한국에 전쟁이 나가지고 북한이 미쳐가지고 미사일 쏴서 한국에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원화가 똥값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봐요. 솔직히 둘 중에 뭐가 더 무섭냐라고 하면 저는 원화가 무너지는 게 더 확률이 높다고 보고, 제가 이쪽 투자 쪽을 하고 해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이 뭘 하기만 하면 애들이 진짜 연락이 자주 와요. 해외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전쟁이 임박한 거 아니냐 하면서, 전쟁이 뭐 벌어질 거다 이런 사실 루머도 많이 돌고, 둘 중에 어느 게 더 무섭냐 그러면 전 전쟁이 벌어질 게 더 무섭다고 생각하고, 물론 전쟁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을 확률이 높죠. 저도 그러면 이제 전쟁이 벌어지면 그 전선에 가야겠지만, 아무튼 그런 원화 가치가 굉장히 폭락을 할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어쨌든 그게 그렇게 오래, 전쟁 자체의 기간은 이제 한국과 북한의 그 군사력 차이가 많이 나고, 그다음에 뭐 미국도 있고 막 하다 보니까 기간 자체는 길지 않을 확률이 높지만, 그 시뮬레이션을 보니까 뭐
한 달 정도에 끝날 확률이 높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오래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 원화라든가 한국 경제 자체가 어떤 전쟁에 의해서 많이 낙후될 확률이 높잖아요. 일단 일시적으로는 그게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사실 낙후 다음에 엄청난 큰 경제 발전이 있겠지만 둘 중에 어느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저는 전쟁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봐요. 비트코인이 망할 확률보다는. 저는 그 정도로 비트코인을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믿는 건 여러분 자유고 그게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 뭐 투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은 사실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한국인들은 솔직히 이미 충분히 투자했고요. 투자하실 분들은 사실 초창기에 샀던 저도 초창기 아니에요. 제가 350만 원대 샀다고 했잖아요. 저 그거 그렇게 오래 안 된 거예요. 6개월 전에 산 거예요. 6개월 전에. 저보다 좀 오래됐다라고 말을 하려면 한 2, 3년 전에 샀어야죠. 비트코인이 한 50만 원, 100만 원일 때 이렇게 한국인들이 언제 많이 샀냐면 비트코인이 그 엄청 떨어졌을 때 한 20만 원 떨어졌을 때 마운트 곡스 때 사람들 엄청 많이 샀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사는 게 맞고요. 뭐 지금 굳이 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뭐 자, 한화 가격을 좀 볼게요. 이 달러 가격을 한번 잘 모르시니까 최고 가격이 2,500만 원을 잠깐 찍었고 2,400에서 물렸던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닥이 1,390만 원, 1,390만 원이고요. 그 비트코인은 애초에 하락장이 된 적이 없어요. 하락장이 된 적이 없는 게 이거를 자꾸 뭐 하락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왜 돈을 빼기 싫냐면요. 비트코인을 보시면 한 번도 하락장이 된 적이 없고 하락장이 된 적이 있기는 이럴 때 하락장 됐죠. 그러니까 이 일봉으로 해서 그 중앙선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 근데 이 중앙선 아래 떨어지려면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이때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 큰 게 있어야 돼요. 뭐 중국 규제 아니면 뭐 여기 비트코인 캐시가 새서 비트코인의 순수성이 무너졌다. 비트코인 더 이상 순수하지 않고 이제 문제가 많다. 뭐 이 정도의 루머는 떠야 그러니까 이 떨어진 낙폭을 알겠어요. 지금 이 일봉으로 봤을 때 중앙선 아래로 가고 바닥 볼저밴드 바닥을 찍어줘야 비트코인 이러다 망하는 게 아닐까? 약간 이 정도 의심이 약간 드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최근 상승장에 미친 거지 아직 중앙도 못 넘었어요. 근데 뭐 하락장이라고 말하는 것도 웃기는 거고 그냥 조정인 거고 지금도 그냥 조정 중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그래서 이것 자체도 뭐 하락장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솔직히 좀 개소리고 계속 상승장이에요. 솔직히 상승장이고 그리고 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선물 옵션에 뭐 이제 올라가면 전부 다 하락장이었다. 역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비트코인만큼 오른 게 없는데 다른 거랑 왜 비교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카고 옵션 선물 거래소에서 가격 예측이 나왔는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디에 걸었어요? 내년 1월에 17,000불, 17,000불에 걸었죠. 17,000, 18,000. 그러니까 지금보다 소폭 오르거나 유지된다 라고 가격을 대부분 걸었고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방송에서 맨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지금까지 없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트코인은 숏에 걸 수 있는 방법이 많았어요. 그 빗썸에서도 가능했고 코인원도 가능했고요. 그건 이제 레버리지 한계가 있으니까 적다고 하더라도 비트파이넥스에서는 거의 무제한도로 숏을 걸 수 있었어요. 숏을 걸 수 있는데 숏을 왜 아무도 안 거는 줄 알아요? 계속 오르니까 롱을 거는 게 훨씬 돈을 벌기가 쉬우니까 다들 숏을 안 거는 거예요. 롱만 거는 거고. 그러니까 마치 선물 옵션에 들어가면 새로 숏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숏은 비트코인 초창기서부터 숏이 가능했고 아무도 숏을 거는 사람이 없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올랐을 때만 숏 비율이 올라요. 이때는 이제 숏 비율을 볼 수 있는데 숏 비율이 딱 원래 기본적으로는 숏이 엄청 낮아요. 그러다 숏이 한 40%에서 50%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오른 속도 자체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는 게 정상이고 좀 2,400에서 샀다고 제가 물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물린 거 아니에요. 이거 2400, 물론 이걸 손절하고 딴 거에서 내가 벌겠다. 그럼 손절해도 돼요. 근데 2400에서 그냥 들고 있어도 2400 와요. 절대 안 오지 않습니다. 뭐 절대란 말을 쓰지 마라. 뭐 돈 잃으면 뭐 갖다가 뭐 책임져 주냐 뭐 이런 댓글도 있었는데, 아니 그거는 제가 투자하라는 것도 아니고 2400에 사라고 했던 것도 아니고 2400에 당신이 샀잖아요. 당신이 샀는데 그걸 왜 제가 책임을 져요? 저 때문에 돈 딴다고 저한테 뭐 돈 줍니까? 저는 물렸던 사람들한테 그냥 마음의 위안을 주고자, 그리고 왜 마음의 위안을 가져도 되는지에 대한 걸 설명을 해주는 사람인 거고, 저는 제가 확신이 있으니까 절대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냥 듣기 싫으면 듣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고,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 원래 이제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차트로 보려고 하고, 차트로 상으로는 여기도 보이지만 백색이 보이잖아요. 백색이 과매수예요. 과매수. 주식에는 안 맞아요. 주식이랑 절대 안 맞아요. 주봉으로 봐도, 여긴 주봉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일봉으로 봐도 다 백색이에요. 다 백색이라는 건 전부 다 과매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는 여러분은 언제 팔았어야 되냐면요. 차트상으로는 한 요정도? 요정도가 얼마야? 150만원, 160만원대 이미 팔고 나갔어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차트만 믿고 차트를 하는 사람은 160만원, 150만원대 팔고 나갔었어요. 그 뒤는 다 과매수예요. 다 과매수.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과매수가 해소되려면 뭐 150만원까지 떨어진다. 이거는 뭐 차트상의 이야기고, 실제 그렇게 떨어지려면 엄청난 빅 이벤트가 있어야 되겠죠. 네. 별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끝없이 오르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 총 시장이 커지려면 이게 추가 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달러처럼 시장이 커지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 작은 차이고, 물론 그게 화폐로서 올바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경제학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전통적인 화폐에 대한 개념인 거고요. 암호화 화폐의 암호화가 실물 화폐와 다르잖아요. 단어가.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비트코인 하나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왜 화폐의 기능을 왜 못하냐, 이 말을 제가 반박하는 이유는 비트코인이 가격은 언젠가는 안정화돼요. 언젠가가 왜 아직도 안 왔냐라고 주장하지만, 여러분 이 시장은 아직 만들어진 지 10년도 안 된 아주 초창기 시장이고요. 전체 금융권에서 0.01%도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선물 시장의 모든 금융의 거래량에서 뭐 코스닥을 넘었다 이러고 있는데, 빗썸이 그거 그래도 전체 거래량의 0.01%, 전 세계 거래량에 그것도 못 넘고 있고요. 제 그 WTO에서 작년에 냈던 보고서에는 이 암호화폐를 통한 거래량이 2020년에는 전체 세계 무역의 20%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예측 보고서가 있었어요. 현재는 0.01%도 차지하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비싸 보여도 실제 거래되는 거는 굉장히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아무튼 맞다. 왜 화폐 얘기는 못하냐? 그 얘기를 하다 말았지. 그거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은 안정화될 시점이 와요. 시점이 오는데, 그 시점은 2천만 원이 아니고요. 2천만 원이 안정화 시점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내년에 5천만 원까지 얘기했었죠. 제 생각에는 솔직히 한 2억에서 5억 정도가 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1비트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왜 화폐의 기능을 그때 가서는 할 수 있느냐? 사토시의 개념에 대해서 아는 분들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1비트코인은 10의 8승계의 사토시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토시는 이 나카무라 사토시, 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고 알려진 사람 혹은 그룹의 가명인데, 닉네임이죠. 그 닉네임인데, 이거를 이제 사토시라고 불러요. 그 단위를. 그래서 1사토시로 치면 사실 숫자 자체도 충분하고요. 거래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 이게 시작 단계다. 아직 파티는 시작되지도 않았고 지금 올랐던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르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주장을 다 동의하실 필요도 없고요. 제 주장을 무조건적으로 믿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이 제 말 믿고 따라가는 게 또 아니고 제 말 듣고 뭘 사라 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시장을 공부를 해서 이 사람은 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 사람 주장 중에 이거는 맞고 이건 틀리고 정도의 본인 주관까지 생겨야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이게 2천만 원 됐다고 여러분이 돈을 넣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에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솔직히 제가 유시민 작가님의 그 주장을 싫어하지만 여러분이 인노에 공부를 하고 비트코인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암호화폐 다른 것들 충분히 공부해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돈이 안 될 것 같아 라는 결론을 내리고 비판을 하고 투자를 안 하면 그건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근데 정말 아는 것은 하나도 없고 공부는 안 한 사람이 남들이 이러니까 비트코인 떨어질 거야, 남들이 이러니까 비트코인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거나 투자를 안 하거나 이거는 둘 다 바보짓이에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고 절대 사지 마시고요. 제 영상을 보고 얘의 주장은, 소수 주장은 이거는 나는 동의를 하는데 요건 동의는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요거는 지금 뭐 아직도 싼 거 같으니까 사겠다, 아니면 나는 이건 아직도 비싼 거 같으니까 사지 않겠다, 이런 거를 생각하셔서 하세요. 단지 관심이, 이거를 무조건적으로 투기나 이런 걸로 매도를 하시는 건 좀 위험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먹고 사는 데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닷컴 버블 때도, 물론 이것도 닷컴 버블처럼 갈 거예요. 많은 것들이 이제 무너질 텐데 살아남은 기업들,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기업들이 얼만큼 공룡 기업이 되었고 그 기업의 주식을 여러분이 갖고 있었으면 얼만큼 부자가 되었을지에 대한 것만 생각해 봐도 이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장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에도 저점을 맞춘 거 자랑을 좀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